자, 이제 대리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대리에 대해서는 뭐 개념은 대리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요거고요. 우리가 대리에 관련돼서 처음에 이제 좀 몇 가지 정리한다면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첫째,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대리는 뭐 할 수 있는가? 첫째, 가능한 거에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요. 매매 대금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고요. 취소 해지하기 위해 별도의 또 다른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18조입니다.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니 뭘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첫째, 이 사람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처분 행위는 못 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항상 조심하실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되냐면 임대도 포함된다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일단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위반했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쌍방 대리가 만약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했다면 우리 판례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적지는 않겠지만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가능하고 세 번째, 채무 이행도 가능한데 채무 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거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죠.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된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되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 여전히 금지가 되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할 것이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인 거죠. 대리인이 여러 명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후라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때는 공동대리가 되고요. 공동후라라는 제한인데 불구하고 혼자 하면 이것도 무권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니까 공동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공동 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결국은 뭐죠? 친권자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미성년자 일에 대해서 함께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명입니다. 현명주의. 다시 말하면 대리님을 밝혀야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이 뭘 져야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현명의 방식입니다.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권이 존재하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다. 다시 말하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유효한 현명이 되려면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죠. 첫째, 상행이나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이거 가지고 일단 문제를 볼게요. 1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하는 자와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는 대리하는 거고 효과는 본인이 받는 거니까요. 2번 대리자들은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임의 대리가 수행하는 기능이고요. 보충하는 법정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맞죠. 3번 가정법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대리의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고 혼인을 할지 약혼을 할지 누구만이 자신 스스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4번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대리한 경우까지 그러면 대리란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면은 X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사자는 효과 의사를 본인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맞죠?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대리인이고요.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이 사자입니다. 2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입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채권자라는 얘기거든요. 본인은 누구죠? 채무자죠. 여기서 보시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지만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채무이행으로서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다시 한번요. 지금 보시면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서 채무이행은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갑이 본인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라면 을이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뭐 받는 것이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라는 말은 대리인이 채권자고 본인은 뭐죠? 채무자는 얘기입니다. 김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다.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2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이거 왜 똑같은 게 두 번 나왔지?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이 나왔나? 3번.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요거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뭐 할 수도 있죠? 수령할 수도 있죠. 3번.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죠?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이 각자 대리고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제한하게 되면 공동 대리가 된다는 추니까 맞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요겁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죠. 답은 1번이죠. 왜 2번하고 똑같지?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시 한 번입니다. 요거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1번이 뭐죠? X죠. 왜냐하면 보시면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X예요. 왜냐하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고 보존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보존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됩니다. 2번. 가옥의 수손이나 부패하건 쉬운 물건의 매각이나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등은 다 보존행위고 물건의 임대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금전의 이자 부대여 이용행위로서 가능하다. 4번. 가옥의 부가실의 설치, 무이자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을 일종의 계량행위고요. 다만 5번.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히 성질이 변하죠. 또 농지를 대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명백히 성질이 변하는 것이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대리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대리인데 법원에서 하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를 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이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2번. 갑으로부터 갑소유 부동산의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죠? 자기계약에 해당하고요. 3번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위 이의 경우 을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갑이 허락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자기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3번이 되죠. 4번 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 정한 때 이게 뭐죠? 공동대리고 수인의 대리는 능동대리인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이죠.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일단 조심할 것은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임의들이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인데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고요.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했을 때 대리권의 소멸사유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 본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이게 답이고요. 아주 간편한 문제지만 아주 잘 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행위. 이거 아까 설명드릴 거랬네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위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아무튼 대리행위로 간주가 되고요. 아무튼 대리행위는 무효로 추정한다는 질문은 물론 X입니다. 2번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X입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킨다는 말에 불과한 거죠. 3번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본인 이름을 포기한 경우죠. 그럼 이거죠. 본인을 사칭한 거죠. 근데 주어가 대리인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하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도 뭐가 돼요? 유효한 현명이 되니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4번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 행위에서 의사 표시의 불일시 여부는 본인을 표준을 결정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X가 됩니다. 그죠? 5번 본인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므로 5번 그러나 5번에 계속 그러나 대리인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다음 7번 복대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권대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뒤에 것까지 다시 돌아올게요. 한꺼번에 하니까 좀 많은 것 같고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122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 갑니다. 122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 122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에서 13번부터 풀어볼게요. 122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 13번입니다. 대리와 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요. 2번 대리는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으나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3번 차고에서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리니까요. 4번 사자에서 차고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본인이니까. 5번 하자 문제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을 표준으로 사자의 경우는 사자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X. 앞뒤가 뭐죠? D 바뀌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자 문제는 대리에서 누구죠? 대리인을. 사자에서 누구죠? 본인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하는 주체가 대리에서는 대리인이고 사자에서는 뭐죠? 본인이기 때문에요. 답은 5번이죠. 14번입니다. 숙권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숙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5죠. 2번 숙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5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따라서 숙권행위 과정의 하자 여부는 당연히 숙권행위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므로 3번 숙권행위 하자의 의무는 대리인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X가 되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숙권행위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백지이임장은 유효한 숙권행위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은 맞는 질문이고 5번 숙권행위가 무효라면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대리인은 무권대리가 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15번입니다. 수동대리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대리인이므로 대리의 본질은 뭐죠? 능동대리다. 그죠?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다. 부수적으로 뭐죠? 수동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은 1번입니다.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이게 맞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수동대리란 뭐냐?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다. X죠. 3번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는 행위 능력 필요가 없고요. 4번 공동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능동대리에 대해서만 공동대리하면 되고요. 물론 5번 수동대리에도 무권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대리인 요거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3번 보시면 어떤 가옥과 타인의 가옥과의 교환은 알 수 없겠죠.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처분행위가 되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에요. 나머지 것들 1번 가옥의 임대. 임대는 대표적인 뭐죠? 이용행위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4번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5번 가옥의 보존 등기는 가능합니다. 일종의 보존행위로 평가될 수가 있죠. 17번입니다.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인 숙권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숙권행위는 누가 한 거죠? 본인이 한 거죠. 2번 통상의 임의대리는 상대방의 의사표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능동대리를 할 수 있지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3번 피한정후견인이 대리인이 된 후 성년후견 심판 후견의 개시 심판이 있으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맞나요? 맞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대리권은 뭐가 되죠? 소멸 사유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X죠.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제한 없이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문도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오죠. 여기 있나요?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가 뭐죠? 가능합니다. 니은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지만 법원의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대리인이 하는 입찰 행위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1번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하는 게 가능합니다. 1번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아까 절가다 말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뭐죠? 증여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기억 디귿해서 답은 2번이죠. 19번입니다. 다음은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는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5.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은 금지됩니다. 2번 대리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쌍방 대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3번 자기계약 쌍방 대리일지라도 본인의 위임 또는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죠. 4번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 등 새로운 이행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맞죠? 5번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에 위배되는 대리행위는 무효로서 X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대리다. 이게 원칙이다. 그죠? 입찰대리만 예외적으로 뭐죠? 무효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20번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 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는 자기계약이다. 맞는 질문이죠. 반복적인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3번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에 허용된다. X죠.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든지 채무이행은 가능하고요. 단순히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계약 쌍방대리로서 허용되는 것은 답은 뭐죠? 4번인데 이 주식의 명의교사가 답이긴 하지만 이걸 낼 미친놈은 없죠. 이 주식은 뭐죠? 상법이니까. 나머지 것을 보시면 1번 채무이행은 가능하지만 대물변제는 어떻게 해요? 금지가 되고 2번 채무이행은 가능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뭐죠? 변제할 수가 없고 3번 선택 채무의 변제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더 칠까요? 선택 채무를 변제하는 거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거 금지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긴 하지만 4번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2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 대리인이 수일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2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사례로 했던 것 같은데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고 갑이 을과 만나서 위임계약을 했다. 첫째.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위임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지만 갑이 을에게 한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수권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시할 것은 위임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여전히 을은 적법한 뭐죠? 대리인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나오네요. 2번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을은 적법한 뭐죠? 대리행위니까 대리행위도 뭐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세부대참이 이것을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까지 끌어보면 우리가 임의 대리인은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취소 해제죠.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므로 취소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라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님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을의 의사표시는 을의 자신일 것으로 추정한다. X죠.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자신의 일을 위한 행위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죠. 추정되는 게 아니라 간주가 됩니다. 5번 본인의 사망, 본인의 성령 후계 시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X입니다. 본인의 뭐죠? 사망만이죠. 성령 후계 시 파산은 누가요? 대리인이 성년 후계 시가 되고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대리권 소멸사유가 되므로 X고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리인의 자격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5천만 원을 처형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 옳지 않은 것 설명은 일단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 갑에게 효과가 있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2번 을의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X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4번입니다.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본인이 수인의 대리님을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공동하여 대리하여 함이 원칙이다. X.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입니다. 나머지 분들 보시고요. 25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송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죠. 나머지 반복적이죠. 26번입니다. 통솔과 판례에 의하는 경우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의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일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번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X입니다. 상행위와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유권대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되죠? 대리권이 있으면 되는데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효한 현명이 되겠죠. 5번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27번입니다. 1번 미성년자의 의리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소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열 체결한 명관을 갑의 의리 미성년자의 이유로 위명을 취소할 수 없다. 오죠. 왜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대리인 행위를 미성년자이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현명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죠.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아니를 판단할 때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이니까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입니다. 4번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지시를 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4번 특정한 법률을 위임받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악이면 대리인도 악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5번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가 강박을 했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하므로 5번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행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의 상대방은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8번입니다. A와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와 B의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번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3번 안 읽어볼게요. 그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또다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4번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지부준이나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A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X입니다.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말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의미 없습니다. 29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X입니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냐면 본인의 대리입니다. 설명드릴 거고 답은 뭐죠? 1번이죠. 위에 그 박스는 빼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박스가 또 왜 들어갔어? 예? 의미 없죠, 그죠? 이게 자꾸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꾸 뭐가 들어가 있네. 박스는 빼버리시고 죄송합니다. 어이 참. 이게 이 박스가 뭐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예요. 원래 우리 민법은 선관주의 의무죠. 선량 관리자 주의 의무잖아요. 그죠? 만약 이 박스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답이 뭐예요? 리을 미음임. 리을이죠. 리을. 요 문제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니은번 친권자와 리을번 무상 수익진 요거고요. 나머지는 다 뭐죠? 선관주의 의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인데 왜 이 박스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9번은 박스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죠? 박스는 빼버리시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는 뭐라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거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요게 있다면 답은 뭐죠? 니은 리을이 되겠죠. 아무튼 29번 문제는 박스하고 상관없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복대는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는 거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요. 2번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뭐죠? 소멸하고요. 3번 대리는 대여금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죠. 여기 있네. 그죠? 면제. 대금이든 뭐든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이나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의무는 대리는 표준을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할 권한도 갖는다. 맞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